여기다 쓰면 안 되지. 00이라고 썼다. 왜냐면은 완전히 물리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수학 얘기를 잠깐 해줄 겁니다. 기초적인 수학 이론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줄게.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네. 자, 영상으로 이거 보는 사람은 기초 수학 이론이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서 네 가지 개념을 소개를 해줄 건데,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스칼라, 벡터, 미분, 적분이야. 쌤 어려워. 미적분 어려워요.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얘기할 거 아니고 그냥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물리학에 자주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기초적인 거를 얘기를 할 거고, 이거 들어보면은 스칼라랑 벡터는 처음일 수도 있지만 특히 미분, 적분이 이미 다 니네들이 아는 내용이야. 자, 스칼라라고 하면은 크기 또는 양만 존재하는 물리량이야. 이 스칼라에 대응되는 개념이 여기 밑에다가 쓸 건데 벡터입니다. 그럼 벡터를 아직은 쓰지 마.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은 스칼라는 방향이 없는 거고, 방향이랑 상관이 없는 거고,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방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스칼라에 해당되는 거 길이라든지, 길이의 방향이 어디 있어? 이쪽 방 이쪽 방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길이라고 하면은 방향 상관없이 긴 거, 그 수치만 얘기하는 거고, 질량, 시간, 개수나 횟수, 그리고 오늘 얘기할 것 중에서 소력이라고 하는 게 방향이 없는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입니다. 자, 요 스칼라량, 스칼라 물리량들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당연히 0부터 시작이 되는데 0이 기준인데 항상 절대값으로만 표현이 돼야 돼. 실제 의미가 절대값으로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나이로 얘기를 해줄게. 나이. 선생님 나이는 22살이니까. 재영아, 너 몇 살이야? 올해 기준으로. 16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재영이 나이는 선생님 나이에 마이너스 6이에요. 할 수 있지. 비교한 거지. 왜 무서워? 왜?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부호가 붙으면 틀린 건 아니고, 만약에 부호가 붙는다면은 그 부호는 증가했냐 감소했냐를 의미하거나 크냐 작냐 대소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칼라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 스칼라에 대응되는 물리량이 벡터라고 했어. 그럼 벡터는 뭐냐? 크기, 절대값 그러니까 양도 존재합니다. 근데 방향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방향이 언급이 돼야 돼. 크기와 방향. 중요한 거 별도 3개 한다고 그랬죠? 크기와 방향이 함께 존재하는 물리량이다. 빨간색 자, 그럼 이 방향이 존재하는 벡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리량이 뭐가 있느냐? 내가 예를 들어볼게. 자, 티스 과학학원이 여기 있어. 그럼 내가 예린이한테 물어보는 거야. 예린아, 신목 중이 어느 위치에 있어? 라고 얘기를 물어봤는데
예린이가 나한테 네! 700m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이 된 건가? 아니지. 왜? 700m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면은 너 여기 다 찾아보시지?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 티스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700m 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위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건 너무 우리가 자연스러워서 당연해서 생각을 분석을 잘 못하는 거기도 한데, 얘 위로 올려 보내려면은 내가 애초에 힘을 위쪽으로 가하면 돼. 근데 똑같은 힘을 아래로 가하면 아래로 이렇게 되지. 얘 가만히 있을 땐 중력 작용하는 거고, 냅두면은. 그럼 내가 지금 말한 거는 힘이야, 힘. 힘도 어느 방향으로 가하느냐, 이게 더 달라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릴 거는, 일상 용어랑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두 개는 혼용하면 안 돼. 지금 속력이라고 썼지. 너네 근데 일상에서는 속력이란 말보다 무슨 말을 많이 써? 속력이 빠르다, 속력이 크다 이 얘기 잘 안 하잖아. 속도라고 많이 하지. 근데 속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벡터에 해당하는 물리냐. 이거 엄청 잘 틀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재영이가 수업 끝나고 부모님이 아버지가 태어나러 오셨어. 이제 가시면서 말씀을 하는 거야. 오늘은 가보니까 이게 밖에도 학생들 별로 없고 그런 것 같더라고.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하면서 길 안 막혀. 그러니까 이제 재영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재영아, 오늘은 길이 차 안 막혀서 서울 시내인데도 자동차 속도가 시속 80km 나와. 그럼 재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버지 아닙니다! 속도라뇨! 속도는 벡터로서 방향도 말씀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속력입니다. 그럼 재영, 아빠가 우리 재영이 티스트가 하고 물리를 한 타임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 잘하고 감동하시다. 알겠지? 이거 엄청 잘 헷갈린다. 속력이랑 속도. 그리고 이게 잘 헷갈려 하니까 내신 시험 보면은 이거를 낚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고. 근데 사실 이거에 낚이면 물리하면 안 돼. 이런 간단한 거에 낚이면.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일상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물리학 용어로는 정의로는 처음 해보는 걸 거야. 가속도라는 것도 있어.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그럼 위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내가 신목 중의 위치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TS에서 지금 물어봤어. 근데 예림이가 이제 나중에 남친이 여기 신목동역에서 내려.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너 서쪽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신목동역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신목동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수치, 방향도 달라지고 이 숫자, 값도 달라져. 그래서 이 벡터들은 반드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근데 보통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기준들, 이게 기준이려니 하는 것들은 다 있지. 같은 대상에 대한 값이라도 기준이 다르다면은 그 측정값이 방향까지도 무조건 다른 건 아니지만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벡터에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제 1차원만 물리학에서 물원에서는 거의 1차원만 나올 거야.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벡터 물리량에 부호가 붙는다면은 그건 1차원상에서의 직선상에서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거를 왜 너희들이 이미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너네 이거 초딩 때 배워. 초딩 때 심지어 이 왼쪽은 초딩 때 안 배우지만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라고 배우잖아. 그럼 0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을 바꿨어? 3에서 마이너스 2 할 거면 왼쪽으로 두 칸 이거잖아. 이미 방향, 벡터 이거 다 배운 거야. 그래서 부호가 다르면은 반대 부호면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항상 오른쪽이 플러스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돼. 그건 정의하기 나름이야. 어느 방향이 플러스인지는. 정의 안 돼 있으면 그래서 함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얘기하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고 싶으면 너희들이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연산을 할 때 반드시 방향도 생각을 해야 돼. 여기다가 더 위에다 써도 보이겠구나. 방향을 고려한 연산을 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그럼 반대 방향을 더하는 거는 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방향에 대한 게 요걸 처음 들어볼 거야 아마. 굉장히 중요한 벡터의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서로 방향이 다른 두 벡터가 있어. 근데 연산을 할 거거든. 얘네 둘이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얼만큼의 공통적인 성분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너네들이 나중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뭘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칠 거면 공통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니.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다른 벡터들의 공통 성분은 누군가 하나를, 벡터가 두 개 있으면은 둘 중에 누구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어. 뭔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한 방향으로의 성분이 공통 성분이 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 예시를 그림으로 봐봐야 이해가 갈 겁니다. 수학에서는 점사형이라고 얘기를 해. 자, 점을 하나 찍었어. 이 점이 벡터 두 개의 똑같은 기준, 시작점으로 얘기를 해줄게. 벡터 A 여기다가 하나 그렸어. 벡터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모자로 화살표 씌워주면 됩니다. 벡터 A. 그 다음에 대충 한 30도 정도 되는 각으로 벡터 B 이렇게 했어. 자, 여기에서 벡터 A의 끝에서 B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릴게. 이거는 B를 기준으로 방향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 반대로 해도 전혀 상관은 없어. 그럼 시작점에서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 요만큼, 지금 주황색으로 화살표 그린 요만큼이 벡터 A의 성분 중에서 B랑 평행한 방향인 거야. B와 공통된 성분이야. 이 말은 벡터 B 방향으로의 성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A랑 B를 계산을 한다면은 B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주황색 화살표 크기만큼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초록색으로 벡터 B랑 수직인 점선 하나를 더 이렇게 해줄게 일단은. 그러고 나서 벡터 A에서 이 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 벡터 A와 B의 공통 시작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화살표를 초록색으로 하나를 더 그렸어요. 얘는 요 초록색 화살표에서 저기에서 벡터 B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시작점이랑 끝점이 같아져 버리니까 선이 아니라 점이지? 길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 성분은 벡터 A의 성분 중에서 B와는 상관이 없는, B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성분이야. 이 이론을 원리 요거는 처음 들었지만 이게 적용된 거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뭘 배웠느냐? 그래서 자, 벡터는 서로 수직인 벡터라면은
상관이 없어. 이런 거 안 배웠는데요 싶을 수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나올걸? W는 fs. 이거 한글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치? 근데 1이 0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 F가 0, 이동거리가 0, 그리고 하나 더.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 그러니까 이동 방향. 왜? 그게 수직이잖아? 그럼 힘을 F, S 이렇게 하면은 힘을 이동 방향으로의 힘만 얘기하면 빵이 돼버려. 곱하니까 그래서 0 나오는 거야. 이게 1에 갖고 그랬던 거고. 선생님 근데 그거 말고는 선생님 저 이거 안 배웠는데요? 아니야. 이미 배웠어. 안 배웠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그린 게 뭔데? 좌표평면이지. 이 좌표평면이 사실은 벡터야. 3,4가 있다고 쳐보자. 3,4를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수직인 두 벡터 그리고 기준은 원점인 걸로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이냐? 3,4라는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X방향으로 움직여갖고 여기 도착해봐. 못 가지. Y방향으로 못 가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값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중간중간 한 번씩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벡터, 이거는 물리학에서의 표현인데 벡터의 크기 라고 하면은 방향을 제외한 값,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힘의 크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물 원에서는 부호로 안 나타내고 다 크기, 절대값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할 거거든. 내신에서는 방향 정의 따로 할 수 있어. 내신 아니고 교재에서도 방향 정의할 수 있고. 다음에 요거는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방향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움직이는 방향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왔다 갔다 그래. 그럼 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만약에 너희들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뭐냐? 이 굽어져야 돼. 그러면은 방향이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의 방향을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돌아가다가 딱 멈춰갖고 그 지점에서 바라보던 방향을 얘기하라는 거거든. 궤적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방향이 된다. 접선 방향. 그치? 이거는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고 방금 방향 얘기하거든. 자, 벡터 얘기했고 그 다음 미분 얘기해 봅시다. 안 어려워. 오히려 스칼라 벡터보다 이 미분 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야. 미분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거든. 미적분 할 때 그 미분이지. 미적분이 혹시 뭐 하는 건지 알고 있나? 미적분 그래프 분석하는 거거든. 미적분 누가 만들었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동시에 만들었는데 이제 나는 뉴턴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왜 만들었겠냐? 우리가 과학 실험을 하거나 과학 데이터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X축에다가 원인 넣고 Y축에다가 결과 집어넣을 거야. 원인 또는 기준. 그래서 미분은 뭘 의미하는 거냐?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원인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X값 변화량에 따른 결과값 Y값의 변화량이 미분값이야. 이게 미분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X값 변화 그거에 따른 Y값 변화 이 미분값은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기 뭐냐 일반식 y는 ax 플러스 b 이걸로 말고 1차 함수 그래프 그거 말고 그래프의 기울기라는 요 내용 자체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수학 기호로 요 삼각형처럼 생긴 거 델타입니다. 델타 변화량을 의미하는 수학 기호
델타 X는 델타 Y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약간 좀 좁을 것 같은데 이랬으면 보이나? 이게 X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변화량 분의 Y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변화량이 된다. 변화량이라는 말이 양쪽에 붙어 있어야 돼. Y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의 변화량. 미분, 적분을 안 배웠더라도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건 요 원리인 거야. 요거는 거리 시간 그래프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지금 Y축이 거리고 X축이 시간이야. 요거 중학교 과학이나 통합과학에 표현 잘못돼 있어. 이거 시간 거리 그래프라고 하면 안 된다. Y축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야. 그래프 얘기할 때는. 거리 시간 그래프야. 자, 요 거리 시간 그래프 이렇게 돼 있고 30m를 가는데 6초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 시간의 기본 단위는 초. 자, 이 녀석의 속력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속력이 중학교 과학에서 나왔었고 수학에도 나오니까 거속시 속력은 1초당 이동하는 거리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되는 건데 자, X축이 시간이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거, 시간의 변화량이라고 하면은 걸린 시간이지? 그럼 굳이 이거 걸린 시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시간이라고 해야 돼. 그치?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저건 시간 변화량이 아니라 시각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시간 변화량이나 시간이나 그게 그거. 그러니까 지금 속력을 구하고자 하면은 요 그래프에 X축의 변화량이, X물리량의 변화량이 분모에 들어갔어. 자, 얘도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게 원래 정확히 말하면은 원점 0에서부터 움직인 총거리야. 총거리. 그럼 총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하면 그때 그냥 거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게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30m 나누기 6초 5m/s 나오겠죠? 다음 적분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 적분할 때 이 적자가 누정량, 쌓을 적자야. 이거 얘도 그대로 그래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X값 변화량에 따른 Y값의 누정량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는 그럼 또 뭘 의미하느냐? 여기다가 이거 그래프 지금 그리지 마. 선생님이 판서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와서 이렇게 쓰는 거는 필기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프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여기에서 여 구간부터 이전부터 이전까지. 그럼 x 값으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x 값으로는 변화량이 들어가야 돼. x 좌표가 아니라. 근데 y 값은 그냥 y 좌표 값이 그대로 들어가지. 그치? 자, 이 선의 길이야. 선이 모이면 뭐가 돼? 길이가 모이면 면적이 되지. 그래서 어떤 그래프의 적분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야. 면적할 때 이 적도 쌓을 적자입니다. 그리고 이 면적을 y 값은 변화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y값 곱하기 x값의 변화량. y축에 해당하는 물리량 곱하기 x축에 해당하는 물리량은 변화량으로 들어간다. 밑에 그래프 예시 든 걸로 표현했었죠? 얘는 이번에는 속력 시간 그래프로 예시를 들어볼게. 7m/s 3초 이동. 이거 이미 다 알지 뭐 이것도.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왜? 속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초당의 이동 거리니까 거기다가 시간 곱하면 전체 이동 거리 나오겠지? X축의 변화량 그대로 들어갔고 시간의 변화량이나 시간이나 그게 그거라 그랬지? Y축은 그냥 Y축 그대로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시오랑 똑같은 얘기예요. 7m/s 곱하기 3초에서 21m가 나오게 됩니다. 면적이 21m가 나오지? 이게 이 스칼라 벡터 미분 적분 기울기와 면적 이게 우리가 앞으로 주구장창 물리학 할 때 사용하게 될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너희들 대학교 가갖고 물리 공부를 하게 된다. 그냥 교양 말고 진짜 물리학 가갖고 물리학은 다수학이야 다수학.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는 사실 굉장히 쉬워지는 거거든. 왜냐면은 앞으로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건데 수학이 도입이 안 되면은 완전히 개념으로만 풀어야 돼. 예를 들자면은 직감으로 풀어야 돼. 예를 들자면은 물체의 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학이 도입이 안 됐어? 그럼 힘이 얼마, 질량 얼마 안 돼? 대충 이런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수학이 들어가면은 느낌을 배제하고 딱딱 계산해서 정확히 나올 수 있거든. 그지? 사랑도 수학이면 얼마나 쉽겠니? 그지? 세영. 연애도 수학이면 수치 딱 집어넣고 이거 돼! 얘는 나 안 좋아하구나. 오케이, 끝! 얘랑 나랑 맞겠다. 얼마나 쉬워. 그지? 안 해봐서 모르겠지?